프랑스에서의 마지막 비행 근무를 마치고 있는 승무원이 있습니다. 그녀와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작별 은하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녀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프랑스 지사에서의 일정은 모두 종료되었고 이후 비행부터는 한국 지사로 발령났다는 말이었습니다. 모두가 걱정하던 거와는 다르게 그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너무 만족하고 있으며 한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엄청나게 후회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아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재미있게 시청 바랍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만들었습니다.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이나 감동 시그널에서 들려주었으면 하는 내용은 이메일 또는 쪽지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연자를 대신해서 저희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고 있는 잔다르크라고 합니다. 저희는 대부분 가고 싶은 나라 혹은 가보지 못한 나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때 지인은하를 참고하거나 혹은 SNS 등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참고하는데요. 이것이 요즘은 너무나 당연하다고는 하지만 혹은 가짜 뉴스나 거짓 정보에 의해서 그 나라의 장점들이 단점에 의해 가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는 하는데요. 저 또한 그랬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행에 관심이 정말 많았고 해외 각국을 돌아다니는 게 저희 꿈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진로는 항공 쪽으로 잡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승무원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항공과에 진학하게 되었고 프랑스 최고의 항공사인 에어프랑스 항공에 인턴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저와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너무나 부러워했죠. 에어프랑스는 프랑스에서도 가장 메이저 항공사이고 특히 저희 승무원 쪽에서는 가고 싶은 업체 1위라는 곳입니다. 물론 정직원은 아니었고 정직원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지만 실전 경험은 너무 힘들었어요. 학교에서 배운 거와 달리 실제로 고객님들을 상대하는 거는 변수가 너무나 많았고 제가 처음 짧은 국내 비행할 때는 기내식을 잘못 내어가기도 하였고 음료 주문도 잘못 픽업하는 실수도 발생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학교에서 교육으로 배우는 것과 실전은 너무나도 차이가 커서 저는 승무원과 맞지 않는 건가 하면서 자책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천지 차이였거든요. 항공사 승무원은 항공사의 얼굴 같은 존재들이니까 항상 밝은 미소로 손님을 응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 불편해하는 것을 캐치해서 불편 요소를 제거해주는 사람들이다 라고 직속 선배님들이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직속 선배님께서는 제가 잘못했을 때는 엄하게 혼내시지만 제가 힘들어할 때 위로도 잘해주셔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변환이 되었고 저는 당당하게 에어프랑스의 정직원이 되어 너무나 기뻤어요. 그러던 중 이제 국내선 비행만 하던 저에게 국제선 비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국제선은 국내선과 다르게 그 나라를 도착해 데이오프라는 시스템이 있어 3박 4일 정도 그 나라에서 자유 시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들뜬 저를 보시고 직속 선배님께서는 놀러 가는 게 아니고 너는 일을 하러 가는 거라며 다시 한번 저를 다독였어요. 제가 승무원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여행이라는 꿈을 드디어 이루게 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저의 첫 국제선 비행은 일본이었고 후쿠오카 국제공항으로 가는 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의 첫 해외 여행이었으며 들뜬 마음으로 비행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저는 일본으로 가는 첫 국제 비행을 탑승하였고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장거리 비행을 무사히 종료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 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제가 커뮤니티 등 이야기를 들었던 일본과는 조금 달랐어요.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일본이라는 말과는 다르게 사소한 거에서 조금씩 불편했어요. 저희가 3박 4일이라는 데이오프를 받았지만 항상 스탠바이를 해야 했기 때문에 지역을 벗어날 수 없었기에 저희는 근처에서 모든 일정을 지내야 했는데요. 후쿠오카 공항 근처에 있는 식당은 현금 결제만 가능한 식당이 많았어요. 근처 관광지의 노점상들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었지만 유명한 식당이라는 것들조차도 현금만 가능하다는 게 저는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3박 4일이라는 일정을 마치고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첫 국제 비행을 마치고 회식을 했습니다. 저희 직속 선배님께서 첫 국제 비행이 어땠냐고 물어보셨어요. 생각보다 일본은 그렇게 좋지 않다고 불편한 점이 많았다면서 불평 아닌 불평을 했어요. 그러시더니 선배님께서 원래 아시아는 한국으로 가야 좋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일본을 가기 전 주위에서도 사람들이 일본 가면 좋을 거야, 재밌을 거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선배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결국 주위 사람들 말보다 내가 경험하는 게 빠르겠구나 싶었었죠. 그렇게 저는 시간이 지나서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제 비행 계획이 잡혔어요. 그랬더니 선배님께서 저에게 드디어 한국에 가보네 부럽다며 잘하고 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저렇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해 알아봤어요. 한국은 경제 성장을 빠르게 이룬 선진국이며 굉장히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알아보고 있는 와중 세계에서 보기 드문 휴전국가, 분단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인데 좋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을 한 번이라도 갔다 왔다던 선배님들의 말에 의하면 네가 한국을 가면 놀랄 거다. 최근에 갔던 일본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계 최대의 항공 및 항공사 서비스 비교 사이트인 스카이트랙스와 공항의 서비스의 질과 불만 접수 과정의 편의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에어 헬프 사이트에서도 한국 항공과 한국의 공항은 상당히 높게 평가되어 있으며 그중 인천공항은 매년 세계적으로도 항상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자료와 주위에서 한국은 좋다고 말하였지만 저는 일본을 기대하고 갔다가 실망을 한 경험이 있기에 저는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한국행 국제선 비행을 준비했어요. 그렇게 한국행 비행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조금 놀랐어요. 비행을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엄청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를 아무리 달래도 울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근처 좌석에 앉아 계시던 한국인 아주머니께서 다가와 아이를 달래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귀신같이 아이는 울음을 멈추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에게 사탕을 쥐어주면서 아이를 진정시켜 주셨어요. 저는 그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많은 비행 경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처음으로 고객님에게 따뜻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저는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크기와 현대적인 건물에 압도되었고 프랑스 파리에서도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스마트 시스템에 정말 놀랐어요. 제가 여러 해외 공항들을 돌아다녀 봤지만 한국에만 있는 스마트 항공권 시스템에 정말 놀랐어요. 저희는 직업의 특성상 여권의 아날로그화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는 게 정말 편리했어요. 체크인뿐만 아니라 수화물을 위탁하는 과정에서도 제 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 수화물이 나오면 체크인했던 항공권 시스템에서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정말 미래에서 온 줄 알았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왜 인천국제공항이 공항 서비스 1위를 연속으로 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는 서비스였어요. 이러한 편의성은 정말 우리 공항에서도 따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로 많이 했어요. 저희 프랑스의 선진화는 한국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빨리 했지만 그만큼 빨리 했기 때문에 건물도 최신식 건물이 아니라 노후한 건물과 시스템인 곳도 많았거든요. 안내 로봇은 공항의 모든 정보를 제공해서 공항을 처음 왔더라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고 공항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도 모든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에 연속해서 놀랐어요. 공항 안내 식당뿐만 아니라 잠깐 잠을 잘 수 있는 수면실, 정말 좋은 공항에만 있는 세탁소, 심지어 샤워 시설까지 있더라고요. 제일 놀랐던 건 화장실이었어요. 세계 어느 공항에 가도 저는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한 건 처음 봤어요. 깨끗한 거에도 놀랐지만 화장실 안의 편의성도 너무 놀랐어요. 여성분들을 위한 파우더룸, 아이를 위한 베이비룸 등등 정말 화장실 안에서 많은 걸 할 수 있더라고요. 선배님들이 해주었던 말과 커뮤니티에서 읽는 글이 거짓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낮게 평가되었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렇게 숙소로 이동하는 과정에 지하철을 이용하였는데 저는 정말로 놀랐어요. 프랑스의 지하철은 날씨가 더울 때 타기에는 정말로 부담스러울 정도로 뜨거워요. 근데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로 시원하고 내부는 정말로 쾌적하고 좌석도 엄청 넓더라고요. 숙소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너무 편리하고 쾌적했어요. 그렇게 승무원 숙소에 도착하였는데 정말 제가 커뮤니티도 알아보고 왔지만 제가 한국을 너무 낮게 생각했던 걸까요? 호텔은 정말 너무나 놀랐어요. 깔끔하면서도 웅장한 현대적인 건물과 호텔에서조차도 체크인 시스템은 너무 편리했어요. 그렇게 3박 4일 일정을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갔어요. 선배님께 저는 한국에서의 놀라운 경험을 말씀드렸어요. 왜 한국의 공항과 시스템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하셨는지 알 것 같다고요. 그 후 저는 한국지사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그리고 저는 한국지사로 발령 나게 되었답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아시아권만 운행하는 비행기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삶에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안 왔더라면 정말 후회했을 정도로 좋은 인프라와 다양한 좋은 사람들을 경험했어요. 이 글을 보는 여러분들도 한국의 문화와 의식에 대해 많이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공항과 수준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정말 좋다는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감동 울리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